게일러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히 근대사회나 지금 우리 동시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회 구성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젠더 체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뭐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만으로 좀 부족했던 뭔가 이 인간의 역사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던,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념. 이 게일러빈이 이제 1975년에 쓴 여성거래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글에서 집중하고자 했던 그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젠더 위계가 없는 성평등 사회에 도달하려면 정확히 뭐가 변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이 이 생물학적인 여성, 피메일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여성을 순치된 여성으로 가부장제에 맞는, 그 다음에 남성 동성 사회에 적절하게 그 안에서 도구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그런 순치된 여성으로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게일러빈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까지 이 세계를 체계적으로 뭔가 인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주요한 사상가들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글의 시작이에요. 우선 이제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아주 정말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선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계에서 잉여가치가 추출되는 노동자의 재생산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 끊임없이 확장만을 목표로 하는, 사실 다른 욕망은 없어요. 사실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잇따르고 끊임없이 이윤을 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면서 확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욕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확장을 하려면, 그리고 이윤을 내려면 잉여 가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잉여 가치가 바로 뭐냐? 가사노동이라는 거예요. 왜? 돈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노동을 생산 과정에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되돌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 어떤 임금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잉여 가치가 생산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계에서 잉여 가치가 추출되는 노동자의 재생산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라고 막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몇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체계라는 거죠. 단순히 자본의 이윤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반드시 가사노동에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이데올로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게일러빈의 막시즘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실 이제 게일러빈은 인류학자였는데요. 이 여성 거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레비스트로스예요. 이 레비스트로스가 연구했던, 레비스트로스가 바로 여성 교화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서구의 문명 사회라고 얘기되는 서구의 사회뿐, 근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시 부족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커뮤니티들, 다른 사회들을 이들을 다 연구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들이 문화를 형성하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성 교환. 여기에서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르셀 모스라고 하는 이제 인류학자인데, 이 마르셀 모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물증여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신뢰관계, 연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마르셀 모스가 바로 이 선물증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그 선물증여 중에서도 가장 강나가는 가장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레비스트로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친상간 분기라는 거예요. 조계문이라는 거죠. 이 근친상간 분기를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은 여성을 주고,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가 서로 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상호 유대 관계를,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근간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개념은 여성 억압을 생물학이 아니라 바로 사회 체계 속에 위치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된 거라는 뭐 이런 어떤 설명들,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회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를 발명하게 됐다. 그래서 이 레비스트로스가 바로 이 친족의 기본 구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문화적이고 얼마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인위적인 하나의 단위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레비스트로스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문화가 그러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반드시 여성은 교환되어야만 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상. 그럼 여성은 늘 교환되어야 하는 어떤 도구로서만, 매개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레비스트로스의 설명.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계가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러빈이 그렇지 않은 어떤 사회, 여성이 교환되지 않는 어떤 사회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류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